이재명이 한 말, 이거는 내란을 할 수밖에 없다. 답을 내놨다니까. 나를 자꾸 구속시키고 나를 자꾸 조사하고 이러면은 내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놓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계엄령을 선포했다니까요. 이거 명백한 이거는 반국가 행위라 이거요. 예산 복고 내란을 획책하는 것은 종북 주사파 세력 이거를 다 이번에 척결하겠다는데 척결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 쪽에서 신속하게 이제 그 문재인 수사 들어가고 지금 다 수사 들어간다니까. USB도 이제 다 깔 거요. 가만히 있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이거요. 그 다음 이게 확실하잖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이거를 제가 이게 딱딱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저도 계속 들어봐야 돼요. 국민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막 글씨를 또 이렇게 어르신들 금방 이해가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 오잖아요. 자, 그 다음 들어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유례가 없대잖아요.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다 마비요, 마비.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괴물.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당장 무너진대잖아요.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북한 공산 세력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일거에 척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반드시 척결한대요.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미래 세대. 조치입니다. 미래 세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네.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만세.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만세. 저를 믿어주십시오. 들어봐봐.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자, 전광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오늘 저 광장에 서신 말씀을 내가 요약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지우고. 역사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1,000만 명의 이상이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시 지금 나왔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이걸 검토해보면 이것은 딱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사파들입니다. 주사파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안 하는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왜 새벽 4시에 이 계엄령을 해제했느냐, 이재명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고의적으로 작전을 부리기 위하여 일단은 한발 후퇴를 했으나 이거는 이재명은 이제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렇습니다. 이 계엄령을 취소한 이유는 고도의 심리전인 것입니다. 광화문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나오기만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5,300만 국민들이 다 북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이 없었으면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이가 USB 넘긴 거 있죠? 김정은에 넘긴 거 알죠? 이제 곧 체포영장 들어갈 것입니다. 만세.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세. 다 해결돼요.